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블라인드 앱, 그리고 블라인드 앱에서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앱이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익명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이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재직 중인 회사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개인정보가 특정이 되지 않는 그런 익명 게시판으로 유명합니다.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익명 게시판에서 직장인들이 어떤 회사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고발로 이어지는 사안까지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누가 썼는지 전혀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익명성이라는 공간 뒤에 숨어서 어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특정이 되지 않나? 이게 가입하는 절차를 보면은 그 재직 중인 회사, 가령 땡땡 뭐 전자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땡땡 전자회사의 이메일로, 사내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고 그 인증을 통해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입 절차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입할 때 썼던 그 인증 이메일과 그 해당 이용자의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이제 차단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사 역시도 어떤 아이디나 뭐 접속자의 개인정보, 또 IP 주소 아무것도 자기들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냐? 국내 사이트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받고 또 규제도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남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다든지 어떤 모욕성 글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블라인드 조치, 즉 글이 가려지고 그 피해자가 법적 분쟁을 위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제 규제가 돼 있는데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본사, 그 다음에 서버가 전부 해외에 있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랑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게 어떤 차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일단 법에 이 적용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법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논의도 좀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블라인드뿐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 또 구글 이런 업체들도 국내에 좀 서버를 두게끔 강제화하자 법으로,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FTA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게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포털이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라인드 앱 관리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글들을 미리 좀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법을 좀 의무화하자,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옛날 우리 군부 시대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포털이나 관리자들이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글들이 맞는 글인가 아닌 글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글만 노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글들은 좀 삭제가 되거나 차단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하다못해 이제 사전 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라, 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 글은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다 지워버리게끔,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는 않는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LH 사건, 올해 3월이었을 거예요. 대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LH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토지 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돼서 막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블라인드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 LH 직원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그는 이제 인증이 돼 있으니까 맞겠죠, 아무래도. 그분이 그런 글을 올렸죠. 국민들을 향해서 꼬우면 너네도 LH로 뭐 이직을 해라,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분노에 이제 불을 끼얹었기 때문에 LH 측에서 뭐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 모욕 여러 가지 혐의로 그
그 수사를 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올해 5월 기사까지 봤는데도 여전히 글을 쓰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의 IP 주소나 아이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본사 협조도 요청을 했고, 근데 역시나 답변은 본사에서도 애초에 프로그래밍 자체를 개인정보가 저장이 안 되게끔 자기들이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진들도 이건 찾을 수가 없다 라는 상황으로 해서 아직도 글을 쓴 사람이 특정이 안 되고 있고, 아마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게 어쨌든 익명성을 내세워서 이렇게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앱인데,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어떤 키 전략 포인트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는 못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블라인드에서는 아무렇게나 글을 써도 난 책임 안 져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블라인드에 쓴 글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제 조사를 했던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요. 거기 글들이 이상한 글들이 많죠. 이제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서 내부 고발을 가장해서 특정인을 막 비방하고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글들을 많이 써 있고, 보통은 이제 글 자체로 특정이 좀 어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익명 게시판을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글쓴이의 내용을 보면, 글쓴이 쓴 내용과 어떤 어투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어느 조직에 어느 일을 하는 사람이 썼겠구나, 또 누구와 어떤 반경에서 글을 썼겠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좀 좁혀지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에서 쓴 글이 보통은 이제 또 블라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로 나오죠. 뭐 SNS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유출이 되는 과정에서 또 제2차적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글쓴이를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블라인드 자체적으로는 익명성을 보장을 하지만 글쓴이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특정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하긴 하지만 블라인드 자체에도 사실 조치 규정은 있어요. 블라인드 이용 약관에 보면은 특정인의 명예훼손, 또 위협, 희롱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등 법적인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컨텐츠를 숨김 처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 특정인의 이용을 아예 정지시키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블라인드 이용 약관에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앱 자체적으로도 어떤 조치는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무법지대다, 혹은 난 여기다 아무 글이나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블라인드 앱의 어떤 성격과 실제로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른 한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은 블라인드 앱은 이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 그리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도 맞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블라인드 앱 관련돼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어차피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걸리지만 않으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남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수사가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 찾을 수 있다는 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그 전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 사회는 법 이전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성숙한 이용 문화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용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건전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걸리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앱들을 사용하시면 결국에 이런 공간들은 점점 더 안 좋게 퇴색이 될 거고, 결국에 이런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 업자들이 지금 다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조치해야 될지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그에 동반해서 이용자들 분들께서도 좀 더 성숙한 이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앱에서의 어떤 명예훼손,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